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9번부터 볼 건데요. 안전 인증 파트는 이제 기계 안전 쪽에서 1차, 2차, 3차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꼭 그렇다고 해서 뭐 건설 쪽엔 또 안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 못 하는 게 최근에 좀 호환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딱히 구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나와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의 경향이 2, 3차 때도 보겠습니다. 산업법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안전 인증이라고 한번 떴죠. 안전 인증. 우리 산업법 구조가 조문 순서가 안전 인증이 나오면 그 다음 또 뭐 나오죠? 재난정 확인 신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전 검사로 이어집니다. 이 체계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라고? 먼저 나오는 조문이 안전 인증, 그 다음에 재난정 확인 신고, 안전 검사가 있고, 그러면 안전 인증이라고 느낌이 안전 인증 표시 어떻게 생겼죠? K 그다음 S 조그맣게 쓰는 거죠? 다 까먹었어요.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다 외웠는데. 안전인증 언제 받아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설비인데 설치 이전 시하고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죠? 설치 이전 변경. 근데 설치 이전 받을 때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주요 구조 변경 대상은 몇 가지요? 이게 9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여기 포함이 되죠? 그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기계 설비 물어본 건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시행규칙 107조가 있어요. 1호에 보니까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라고 되어 있고요. 2호에 보니까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 및 설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설치 이전은 세 가지야. 설치 이전 그리고 안기법. 설치 이전 그리고 설치 이전 그리고 뭐 하라고. 설치 이전 그리고 다시 한번 뉘앙스를 약간 리듬 있게. 설치 이전 크리곤이죠. 크리곤. 설치 이전하고 그 다음 뭐 하라는 얘기야? 크리곤이죠. 크가 뭐야? 크레인. 리가 리프트. 설치 이전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야? 크리곤. 주요 구조는 변경 어떻게 돼요? 그대로 크리곤도 들어가고. 선생님들 주요 구조 변경 9가지. 3가지 했네? 전, 프, 앞, 싸, 고, 로. 해봐. 설치 이전. 그리고, 그 다음 주요 구조 변경 9가지죠? 그리고, 점프, 앞사, 고를. 예전 레슬링 선수들 보면은 왜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점프 하잖아. 유도할 때도 막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점프 와서 압사당했어. 그래서 골로 갈 수 있죠? 점프해서 압사당하면 골로 갈 수 있다. 점프 압사, 고롤 이렇게 되죠. 중요한 게 전단기가만 있나요? 절곡기도 있나요? 그런데 안전검사에는 전단기만 들어가요. 안전인증 대상은 전단기 및 절곡기지만 안전검사 대상은 전단기만 들어갑니다. 다시 해보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설치 전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요 구조부분 변경할 때 안전인증 받는 것은 크레인 있어요? 몇 호야? 다목인가요? 라무. 곤돌라 있어요? 자무. 전단기 및 절곡기, 나무. 푸가 뭐야? 프레스. 압은 압력 용기. 사는 사출 성형기. 고는 고소 작업대. 롤러기죠. 그래서 점프 압사 고롤 해봐. 그리곤 점프 압사 고롤. 안기법 다시 한번 갑니다. 안전인증 설치 이전 시 안전인증 받는 기계는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기법 설치 이전 그리고 설치 이전 그리곤
주요 구조 변경할 때 안전인증. 그리고 점프, 압사, 고를. 그런데 중요한 게 전단기는 뭐야? 전단기도 있고 절곡기도 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84조. 안전인증이랑 유해 위험 기계 등 근로자의 밑줄 쳐볼게. 근로자 밑줄.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 한자가 위해야 유해야? 안전 용어에서요, 유해라는 건 물질 자체가 해롭다 뜻이야. 물질의 유해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위해라는 말을 씁니다. 물질 자체가 유해해서 사람한테 위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질 자체가 뭐야? 유해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게 위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들어가는데 유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근로자의 사람이죠. 안전보건에 뭐야? 위해를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유해가 아닙니다. 물질이 유해한 거지. 사람한테는 위해야.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인데 이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가로 열고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본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말 때문에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설치 이전하는 안전인증은 뭐야? 그리고 주요 구조부분 변경할 때 아까 뭐였어요? 그리고 점프 합사 고롤이었죠. 이랬을 때는 고노부 장관 실시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 써있고. 이항해보죠. 고노부 장관은 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노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밑줄. 1호 연구개발 R&D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대요. 이럴 때는 수출이나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2호 고노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이미 받은 경우래요. 이럴 때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3호 다른 법령에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라서 고노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사망에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말 나와요. 안전인증은 대상되는 기계, 기구, 설비가 있어요.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 설비가 있는데 사망에 보시면 안전인증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안전인증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보면 유해 위험한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성능을 평가받으려면 고노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뭐야?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고노부 장관은 그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항 보겠습니다. 고노부 장관은 그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몇 년의 범위에서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노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인증 한번 해줬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5항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쳐볼게요. 제품명, 모델명, 제조 수량, 판매 수량,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우리 시험이 나올 게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귀퉁이가 잘 나와요.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주어입니다. 내가 안전인증을 받았으면 그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그 제품명, 또 모델명, 그 다음에 만든 수량, 만든 것 중에서 판매한 수량과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항입니다. 고노부 장관은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제조 수입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이 공단은 뭐의 줄임말이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해서 고노부가 힘드니까 이런 거는 안전보건공단에다 제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기억하시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암기법 뭐였어요? 안전인증이니까. 그리고 점프합사 고롤 들어가지 않는 두 문자 원시인기는 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15번 먼저 갈게요. 여기 안전인증과 같은 문제인데 15번 10번 하지 말고 15번 15번 산업법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였어요. 안전검사 면제를 물어본 거죠. 근데 아까 안전인증할 때 안전인증 뭐라고 써있어? 면제가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인증 받는 걸 면제할 수 있다? 거기 첫 번째가 뭐였죠? R&D하고 또 수출 목적 그 다음 외국 안전기관에서 안전인증 받은 경우 또 다른 법 뭐 그런 거 있었죠? 한번 볼까요? 그 15번 문제 하단에 보시면 조문이 있죠? 93조가 안전검사입니다.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읽은 게 몇 조야? 84조가 안전인증이었죠? 근데 93조가 안전검사인데 그 시행 규칙을 제가 가져온 게 109조 가져왔죠? 안전인증의 면제. 네? 네, 한번 볼게요. 시행 규칙 109조 보겠습니다. 안전인증의 면제 넘겨볼게요. 일단 크게 볼게요. 거기 125조 시행규칙 125조가 뭐야? 안전 검사의 면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119조가 자연적 확인 신고의 면제거든요. 이게 엄청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이 면제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원래 안전인증 받아야 돼. 자연적 확인 신고 대상이야. 안전검사 받는 대상이야. 근데 이 면제 규정이 있어요. 면제 규정. 이 면제 규정이 서로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구별을 해드릴 거예요. 원래는 안전인증 받아야 돼. 원래는 자연적 확인 신고 대상이야. 안전검사 받아야 되는데 면제가 있어요. 크게 보셔야지 이 조문이 쉬워져요. 시행규칙 일단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따라오셔야 돼요. 15번 문제 하단에 시행규칙 109조 있어요. 항상 법조문 순서가 뭐라고요? 안전인증, 그 다음 자연적 확인 신고, 그 다음 안전검사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안전인증의 면제 시행규칙 109조 보겠습니다. 법제 84조 1항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 84조 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같이 읽어봐. 네. 까만 글씨 전부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인증은요 전부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2항 볼게요. 2항의 서술을 볼게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이게 일부 면제입니다. 그러면 안전인증은 전부 면제도 있고 뭐야? 일부 면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119조 자연적 확인 신고인데 89조를 보세요. 법 89조. 거기 89조에 보시면 자연적 확인 신고라고 되어 있고 따라오고 있어요? 네. 89 자연적 확인 신고라는 조문 제목이 1항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서술어를 볼게요. 자연적 확인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를 뭐야?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시행규칙 제 125조라고 되어 있죠. 거기 안전검사의 면제라고 되어 있죠. 안전검사의 면제. 거기에 보시면 다시 저기 15번 문제 맨 첫 번째가 93조 안전검사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안전검사를 받아라가 1항이고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안전 수행하는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권업을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사실 면제는 조문 제목에서 면제라고 하는 거는 왜 군대 면제한다가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생각해 볼게요. 군대는. 아니,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 재량권이 있는 거죠. 재량권이. 근데 법상에 딱 정해진 대로 하면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냐? 근데 면제할 수 있다고 면제한다고 누가 더 좀 재량권이 있어 보여? 얘가 더 재량권이 있는 거지.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한다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센 게 뭐야? 안전인증이거든요. 안전인증. 안전인증은 내가 국가에서 이거 인정해. 이런 거잖아. 얘만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뭐야? 면제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첫 번째 암기사항입니다. 안전인증은 전부 면제가 있고 일부 면제한다가 있고요. 재난점 확인 신고는 면제할 수도 있다. 안전검사도 면제할 수도 있답니다. 기억할 수 있죠? 안전인증만 뭐야? 면제한다. 그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인증 면제를 또 한번 해볼게요. 시행규칙 109조 따라갑니다. 전부 면제라고 되어 있죠? 네. 시행규칙 109조 갑니다. 항목이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호.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전부 면제입니다. 그 다음 2호부터 12호까지 쭉 있죠. 눈팅만 볼게요. 2호에 무슨 신고? 형식 신고. 형식 승인자 써 있어요? 이것도 검사하고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고. 3호에 검사. 밑줄 치지 마세요. 4호에 검사 있어요? 5호에 품질 보증? 이 품질 보증인데 무슨 법이에요? 그거 밑줄 한번 쳐볼게요.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 보증 받은 경우도 안전인증 전부 면제입니다. 6호의 검사, 7호의 검사, 8호의 검사, 9호의 검사, 10호의 검사. 근데 까만 글씨 돼 있나요? 전기사업법에 대한 검사네. 전기안전관리법. 11호의 검사, 12호의 형식 승인이 있어. 그러면 출제자는요, 형식 승인이나 형식 신고 아니면 품질 보증에 딱 눈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에 누가 들어가냐? 5호.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 보증을 받은 그거 하나만 1차 공부할 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거.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다고?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면제 갈게요. 2항입니다. 얘가 시험에 잘 나오죠. 안전인증의 일부 면제. 얘입니다. 보면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면제라고? 일부 면제입니다. 고노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는 뭐야? 일부 면제. 2호.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인 IC의 국제방폭전기기계 기구 상호 인정 제도의 ICEX 스킴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경우. 3호.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서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호.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호.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가지인데 넘겨볼게요. 페이지를. 거기 제가 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안전인증을 일부 면제한다. 이거죠. 지금 방금 했던 거. 거기에 지금 1호부터 5호까지 써있나요? 네. 표에. 네. 네. 그 다음에 그 표 옆에 보면 뭐야? 요거죠? 자율안전 확인 신고. 요거. 근데 안전인증 일부 면제가 5가지가 있고 자율안전 확인 신고 면제할 수 있다가 6가지가 있죠. 요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엄청 헷갈리게 물어봐. 만약에 선생님들 요거 연구 개발 목적은 뭐였어 아까? 안전인증은 연구 개발 수출 전부 면제죠. 근데 옆에 보시면 자율안전 확인 신고 면제할 수 있다는 뭐야?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자연적 확인 신고는 면제할 수도 있다에 들어가고요. 2호.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았으니까 자연적 확인 신고 면제할 수 있다. 3호. 농업기계와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4호.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경우. 5호.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6호.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방폭. 요 얘기죠? 얘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법 제가 따드린 적이 있을 텐데. 기억해 보세요. 암기법 이거. 얘 있고 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서 안전인증 면제하면 보통 시험 출제하는 게 일부 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부 면제. 1호에서 그 표에서 첫 번째 외국이죠, 외국. 외국. 맞아요? 그다음에 국제. 그다음에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국이죠. 그다음에 산업표준화법이 산이죠. 그다음에 전기. 외국, 국제, 국산 전기입니다. 근데 자연적 확인 신고에 3, 4, 5를 묶어줄게요. 얘는 국산 전기야, 농산 전기야? 농산 전기죠? 그게 맨날 헷갈리게 물어보는 거죠. 외우실 때 안전인증 일부 면제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외국이 뭐였어요?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그 다음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죠? 이게 방폭인데 이게 방폭. 그래서 옛날에 외울 때 외국 방폭으로 외웠죠 보통. 외국 방폭. 국산 전기. 근데 자유는 뭐라고? 농산 전기예요. 농산전기예요. 안전인증은 뭐야? 외국 방폭, 국산 전기고. 얘는 뭐라고? 농산 전기야. 그래서 시험에서 맨날 헷갈리게 물어보는 게 3호죠.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는 자연적 확인 신고에 들어가요.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전인증 일부 면제는 3호.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을 받은 경우에서 양표에 3호를 잘 헷갈리게 출제하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국 방폭, 국산 전기가 안전인증 일부 면제고, 자연적 확인 신고 면제는 뭐라고? 농산 전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응? 방폭도 들어가죠, 방폭. 농산 전기 방폭인데, 더 해드려? 방폭. 농산 전기 방폭. 3, 4, 5, 6까지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검사 면제가 아까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는 아까 쭉 했었고요. 일부 면제 5가지가 있다 해봐. 외국, 방폭, 국산 전기. 자연적 확인 신고는 뭐 안전인증 받은 경우, 뭐 수출 목적 이런 경우도 있는데, 농산 전기 방폭. 그 다음에 안전검사 면제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안전검사도 면제한다,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답니다. 시행규칙 125조. 이것도 개정이라고 돼 있는데, 법 조문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한번 볼게요. 시행규칙 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가로 열고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검사를 한정한다. 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 3호 광산안전법 검사.
4호 선박안전법 검사, 5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검사, 6호 원자력 안전법 검사, 7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기 점검, 밑줄 쳐볼게요. 정기 점검만 들어가죠. 수시 점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검사에 면제할 수 있다는데 다른 법상의 검사 또는 정기 점검인데 수시 점검은 안 들어가요. 정기 점검. 8호 정기안전관리법 검사, 9호 항만법에 따른 검사, 10호 소방시설 설치관리법상의 자체 점검, 11호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번 풀어보세요 한번. 지금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경우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안전검사는 면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경우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냈어요, 문제를. 출제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맞추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거기 보시면, 안전안전 일부 면제에서 보시면, 외국 방법 국산 전기 있었죠? 그때 전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시행규칙 109조에 보시면, 안전인증 일부 면제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전기, 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안전검사의 면제에서는 그 법이 달라요. 전기안전관리법이거든요. 전기안전관리법. 그래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요, 안전인증, 잘안전 확인 신고 면제에서 이거 전기예요, 전기고. 안전인증 일부 면제거나 잘안전 확인 신고에 면제할 수 있다에는 이 전기가 뭐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고, 안전검사의 면제에서 전기는 전기안전관리법이에요. 이 법 조문 가지고, 제목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안전검사 면제에서 그 전기라고 외웠잖아. 근데 그 법이 면제가 세 가지가 있었죠? 해볼게요. 안전인증, 면제. 잘안전 확인 신고 면제, 안전검사 면제인데, 안전 인정하고 잘안전 확인 신고 면제에서 전기는 뭐라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데, 안전검사에서도 전기가 나와. 근데 얘는 전기용품이 아니고 전기안전관리법이에요. 이 정도로 시험 문제를 헷갈리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라.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거 비교하는 것만 나왔잖아요.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100점 맞기가 만만치가 않아. 하지만 다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역시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은요, 구별하는 거. 첫 번째, 안전인증은 면제, 다. 저안전 확인 신고 대상은 면제할 수도 있다. 안전검사도 면제할 수도 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암기사항입니다. 면제 대상이 다른데, 안전인증 전부 면제가 있고 일부 면제 몇 가지? 5가지. 외국 방법, 국산 전기. 국이 뭔데? 국가 표준화법. 오케이. 자, 이제 확인 신고는 뭐 연구개발 인증받은 경우하고 또 농산 전기 방법. 근데 이 전기가 뭐라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검사 면제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했죠? 아까 좀 읽었죠? 그 중에서 전기가 뭐라고? 전기안전관리법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 정도 알려주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우리 안전인증 대상은 설치 이전, 설치 이전,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구조 변경에서는, 그리고 점프, 압사, 고를. 점프해서 압사 당하면 골로 간다. 이거죠? 안전인증, 그리고 점프, 압사, 고를. 다시 외울 때. 안전인증, 그리고 점프, 압사, 고를. 한 번 더. 안전인증, 그리고 점프, 압사, 고를. 한 번 더. 안전인증, 그리고 점프, 압사,
너 골로 간다. 10번입니다. 이제 10번. 이 문제도 만만하진 않았어요. 머리가 좋고 내가 안전관리 업무를 많이 하니까 이걸 잘 풀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시험이고 시험 공부도 달라요. 지금 정의인데 옳은 거 물어보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4개를 틀리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틀린 거를 찾아볼게요. 일단 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제2조입니다. 산안법 정의 많지 않죠?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의이긴 하지만 참고할 것들이 좀 있어요. 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3개씩 한번 읽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1, 2, 3, 5, 그 다음에 뒤에 선생님 4, 5, 6, 3개씩 읽어보세요. 1호. 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들은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좀 줄여볼게요. 산업재해란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노무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근로자의 개념성이 낮아지고 단순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도 산업재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산재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근거 조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산업이 들어가죠. 산업. 그래서 산업이 무슨 말이야? 업무 관련성이나 작업 관련성이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재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것이다. 그래서 산업재해란 노무 제공자가야 근로자가야 노무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업무 작업성으로 인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또 2호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노부령은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3조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시행규칙 3조 중대재해 사부질 1, 3, 2, 10 동시에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대재해의 정의가 고노부령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예일 시험에서 가장 또 많이 물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고입니까? 심하거나입니까? 그 무슨 말이야?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고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오화죠. 이거 오화가 이제 또는이죠. 또는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다. 3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선생님들, 근로자의 개념이 2번 나와요. 법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있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는 어디 걸 따라간다? 근기법, 근로기준법. 그러면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를 봐야 되겠죠? 넘겨보세요. 페이지. 두 개를 비교해 드릴 건데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있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있어요. 우리는 뭘 암기하면 돼요? 근기법상의 근로자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와 관계 다시 한번 직업의 종류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으면 요 얘기하면 되죠? 다시 한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는 시작.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까지만 일단 기억할게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를 목적? 임금을 목적으로. 아, 약간 느낌이 무슨 역사 얘기 같아. 임금을 목적으로 해. 다시 한번.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산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우리 요거만 암기하면 돼. 근데 만약에 함정 팔 때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딱 써요. 뭐라고 써있어? 노조법상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우리하고 해당이 없어요. 이렇게 함정 파죠?
우리는 이제 함정 말고 우리의 근로자 한번 볼게요. 산업재보건법상 근로자란 시작.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누굴 목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다.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혼자. 산업재해가 뭐죠?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안 보고 하고 계신 거예요? 중대재해란 재해가 사망 등 재해가 심하거나 또는 부상이 다소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좀 다 까먹으면 어떻게 다시 읽어보세요.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본업을형 시행규칙 3조를 또 얘기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중대재해를 그렇게만 답을 하시면 공부한 거를 너무 많이 감추는 거 아니에요?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본업을형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본업을형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본업을형은 사망 1명 이상 재해 발생한 재해. 사망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3위 그다음 그다음에 질병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 말씀하셨고 중대재해 말씀하셨고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산업에서 근로자란. 산업재해란 근로자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을 말하는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야. 근로자가 뭐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직업 종류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막상 시키니까 어렵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의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싶습니다. 선생님, 4호부터 한번 읽어보죠. 사업주란. 이제 외울 거 많이 없어요. 4, 5, 6호까지 읽어주세요. 사업주란.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를 보통 사용인이라고 하죠.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그래서 사용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주는 이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 그다음 5호.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이 그래 대표고요. 그다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대표가 조합일 수도 있고 조합이 없는 경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그 대표다. 그다음 6호.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급이라는 게 뭐 도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어떤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니까 이거 좀 해줘라고 하면 도급 계약이 되는 것이고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특별히 암기할 건 없고요. 그다음 선생님 7호부터 9호까지 볼게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공사 발주자는 제외. 그러면 거기에서 7호에 보시면 도급인이 무슨 말이야? 도급 사업주죠?
그러니까 사업주라는 게 아까 사업주가 뭐였어요? 사업장의 대표니까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급인은 도급 사장님이야. 도급 사장님. 근데 뭐라고 써 있어? 단서 조항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별도로 따로 두겠다는 거야. 바로 10호로 가야죠. 그럼 7호 읽었다가 10호로 한번 가볼게요. 건설공사 발주자란 읽어볼게요.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슬래시 한번 가볼게요. 도급하는 자니까 도급인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만약에 LH공사가 여기 영어인데 내공사 같네, 그죠? 이제 현대건설. 야,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 있는데 너네가 좀 건설 좀 해줘. LH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죠, 발주자. 건설공사를 좀 이렇게 해서 건물 하나 필요해. 발주했어요. 그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입니다. 그럼 LH공사가 도급인이냐? 앞에 잠깐 보죠. 이 사람한테 맡겼죠? 맡기는 게 도급이니까 도급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야? 도급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건설공사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야? 발주자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공사에서는 따로 도급이라는 말 안 쓰고 뭐야? 건설공사 발주자.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말 쓴다. 그런 말이야. 다시 읽어볼게요. 10호.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되게 잘 나오는 시험이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건설공사 시공은 얘가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뭐만 한다? 발주만 하겠다 이런 말이죠. LH공사처럼. 그다음 단서조항 읽어볼게요.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럼 만약에 현대건설이 다시 일을 맡겼어. 땡땡건설에다가. 맡겼어.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지. 얘는 뭐야? 도급인. 맡겼으니까 맡긴 건 뭐야? 다시 볼게요. 거기 보시면 6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급이란 명칭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그 다음 뭐야? 건설 들어가죠? 선생님. 그러니까 최초 맡기는 사람만 뭘로 바뀌어요? 발주자. 여기서부터는 뭐야? 이제 얘는 도급인, 수급인. 어렵지 않죠? 최초 맡기는 이 사람은 뭐라? 발주자. 이 사람은 시공해 안 해? 안 해요. 얘 시공해 안 해요? 해요. 얘 시공해 안 해요. 얘서부터 뭐? 도급인, 수급인. 얘는 뭐? 건설공사 발주자.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10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여기 약간 느낌이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 최초 도급하는 거죠. 쉽게 해서. 그죠? 그런 자로서. 그 다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사람이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잖아.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표현 안 쓰고 뭐야? 도급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급에 산재예방 조치하면 누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몇 조? 64조. 도급인의 안전보호 조치도 마찬가지. 이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는 이런 관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7호, 10호를 구별하셔라. 그 다음 8호.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그 다음 9호. 9. 관계수급인이란.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그럼 8호하고 9호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1단계로 돼 있으면 도급의 수급인인데 만약에 하청에 재하청을 또 주네. 여기서 이제 또 영세한 뭐 땡땡 뭐 건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도급 수급인이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래? 하수급인? 이 사람들을 다 뭐야? 수급인이 단계 여러 단계 있을 때 이 사람들 전체를 관계 수급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또 볼까요? 잠깐 중요한 게 나오는데 11호, 12호, 13호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12, 13호가 앞으로 시험에서 계속 나올 중요한 이 호입니다. 객관식에서도 엄청 물어보고요. 주관식에서도 잘 물어봐요. 얘를 11호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그러면 지금 건설공사가 되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상에 몇 개밖에 없어요? 5개. 5개밖에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가 5개밖에 없네. 읽어볼게요. 과목. 과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네, 건설산업기본법. 그다음 나목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이니까 전기공사. 그다음 다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그 법률 제목과 공사 제목이 똑같지 않나요? 네, 그다음 라목. 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네, 마목. 마목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이게 이제 옛날에 문화재였잖아요. 근데 바뀌어서 이제 뭐야?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죠? 국가유산수리공사 이거죠. 법률 제목이 바뀌었어요. 문화재가 국가유산수리 이렇게 바뀐 거고, 암기 한번 해볼게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 동그라미 치고요. 전기공사법의 전, 정보통신에서 정보, 건전정보죠. 건전한 정보가 옛날에 그 소방시설에서 소 동그라미 쳐볼게요. 국가유산에서 유, 건전정보 소유죠? 뭐라고? 건전정보 소유. 그래서 객관식 들어가실 때 산업법상 건설공사의 종류 뭐냐? 그러면 건전정보 소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12호, 13호를 이제 구별할 건데 얘가 이제 가장 헷갈려서 원문 그대로 워딩을 하셔야 돼요. 저하고 수업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뭐 나올 만한 걸 이렇게 찍어드리거나 암기법이 좀 재밌지 않나요? 네. 혼자 하시면 또 이걸 어떻게 해오나 이럴 텐데 같이 하면 좀 재밌죠. 그래서 요 12, 13호도 이제 뭐 헷갈리는 거 제가 잡아드릴 건데 12호하고 13호를 구별 한번 해볼게요. 12호 안전보건진단이라 했어요. 아까 느낌 좀 해볼게요. 진단 의사가 청진기 대보나 안전보건 진단이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을 뭐하고? 발견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발견. 진단이 발견하는 거지.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럼 발견만 했으면 이제 끝나면 안 되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진단의 가장 핵심이 뭐야? 발견. 객관식에서는 그거 잘 기억하면 돼. 진단 왜 한다고? 발견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단. 그 다음 13호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입니다. (13호는) 뭐의 정의야? 작업환경 측정인데 얘를 가지고 함정을 제일 많이 파시니까 얘 제일 많이 파 함정을. 작업환경 측정이란 읽어볼게요.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렵지 않네요. 작업환경 측정에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밑줄 쳐 있네. 해봐.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 그러면 작업환경 측정할 때 대상이 누구야? 근로자 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함정 뭘로 바꿔요? 사업장 들어가면 안 돼요. 작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이 해당 근로자일 수도 있고, 해당 근로자한테 채취하는 거 뭐라 그래? 개인시로 채취. 해당 근로자 말고 작업장 대상으로 하는 거 뭐야? 아니 그 채취 방법이 작업장 시료 채취죠. 그래서 개인시로 채취가 안 되면 작업장 채취를 할 건데,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12호에서는 안전보건 진단은 뭐야? 조사, 평가죠. 작업환경 측정은 뭐 한다고? 분석,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발견, 조사, 평가고
작업 측정은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서 실효 채취 후 분석 평가입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사업적 위험성 평가 지침에는 정의가 전체가 되게 많았다가 최근에 법 개정으로 삭제되고 딱 3개밖에 안 남았어요. 1호, 2호, 3호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적 위험성 평가 지침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정의가 몇 개 없습니다. 요거만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3개만 외우고 끝날 거 이번 수업이제. 선생님부터 1호 유해 위험 요인이란 유해 위험 요인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그러면 밑줄 요인이 뭐라고?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요인이 뭐라고?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그 다음 뒤에 위험성이란 위험성이란 유해 위험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근로자한테 사망,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죠.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파악, 결정, 실행. 파악, 결실이죠? 위험성 평가랑 파악 앞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파악, 뭘 파악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을 파악하고 결정.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레벨,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하다 생각하면 위험성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그 과정이 위험성 평가다. 파악, 결, 시. 파악, 결정, 실행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정의는 수업 끝나고도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봐야 될 게 정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서 계속 물어요. 얘는.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옳은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번 문제 하고 끝낼게요. 1번 맞나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10번) 문제 1번 맞아요? 조사평가야? 분석평가?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이 나왔어요? 일단 키워드 기억하세요. 맞게 나왔네. 2번 한번 보세요. 뭐가 틀린 거야? 중대재해 정의 한번 기억해 볼게요. 밑에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본업을 영어로 정하는 제 그렇게 말을 그대로 가야 돼. 이어서 정의는 글자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중대재해란 시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뭘 언급해? 곤오브령으로 정하는 재해. 그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말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도 그건 정의가 아니야. 틀렸고. 3번은 뭐가 틀린 거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써야 되죠? 틀렸고. 4번은 또 뭐가 틀렸나 확인해봐. 근로자가 아니고 뭐라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 틀린 거.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걸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뭐가 틀린 거야? 3일 이상의 휴업 자리에 뭘 써야 돼요? 부상하거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3일 이상의 휴업은 또 어디서 나왔던 멘트지 이거? 산재 보고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그럴싸하게 막 섞어놨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한번 볼게요. 이 5번을 어떤 종류로 헷갈리게 해놨어요? 안전보고 진단을 헷갈리게 해놨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는 뭐야?
파결정 실행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면 다 맞는 것 같고 막 그래.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정의가 아주 당연히 이거 외우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찍어드리는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되고 다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산업법세 근로자는 근기법세 근로자를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 산업법세 근로자는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법세 건설공사는 어떤 5가지 있었죠? 뭐야? 건전정보, 소유. 이때 유가 뭐였지? 국가유산, 수리 등의 법리다 이렇게 했었고 별거도 아닌 것 같지만 자그마한 측정 대상은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 사업장. 자그마한 측정이니까 작업장이겠지? 여기 사업장이라는 멘트를 그럴싸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틀리게 내려면 함정 파기 참 좋은 그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설프게 공부하시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처음에 1차지만 내가 2차, 3차 다 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꼼꼼하게 좀 강의를 해드립니다. 네, 고생했습니다.